여러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나들이를 가거나 서울로 여행을 가신 적 있나요? 주로 어디를 가나요? 우리나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궁궐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멋진 궁궐들을 배경으로 하는 동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 궁궐에 대해서 공부할 만한 좋은 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권만 가볍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스포라.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괴물들이 사는 궁궐입니다. 사람들은 백악산 아래 멋진 궁궐을 짓고 훌륭한 괴물들을 초대했대. 소식을 들은 두억신이라는 괴물도 궁궐에 가고 싶었지만 못된 짓만 해대니 초대받지 못했지. 궁궐에 가지 못한 두억신이는 심술이 잔뜩 났어. 그까지 궁궐 못을 박아망쳐 버리면 그만이야. 그렇게 두억신이는 다른 못된 괴물들을 데리고 궁궐로 쳐들어갔어요. 하지만 궁궐에 초대받은 괴물들이 궁궐 구석구석에 자리 잡아 나쁜 괴물들을 모조리 물리칩니다. 앞서 책에 나온 백악산은 지금 서울에 있는 북악산의 옛 이름이에요. 이 책은 현재 북악산 아래를 지키고 있는 우리 궁궐, 바로 경복궁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랍니다. 경복궁에 찾아간 나쁜 괴물들이 궁궐 곳곳을 지키는 멋진 괴물들을 피해 어디까지 달아날 수 있을까요? 책 후반부에는 멋진 괴물들의 모습과 역할, 위치까지 전부 잘 나와 있어요. 두억신이가 이동한 길을 따라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포라.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창덕궁에 불이 꺼지면입니다. 창덕궁에 들어서면 금천교가 보여요. 정문인 도남문과 중문인 진선문 사이에 놓인 오래된 돌다리지요. 그 난간 위에 내가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나를 몰라요. 궁궐을 지키는 해치를요. 사람들이 더는 궁궐에 살지 않게 되면서 꼼짝없이 앉아있던 해치는 어느 날 작은 개구리 친구를 만나요. 개구리는 해질녘마다 해치를 찾아와 개굴개굴 이야기를 하였어요. 해치와 개구리의 이야기를 따라 창덕궁을 한번 둘러본 듯한 기분이 드는 책이랍니다. 책 후반부에 해치가 창덕궁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페이지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특별하게 활동을 도와주는 책놀이 책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상상한 것을 적어보는 활동도 있고 창덕궁에 대한 정보를 복습할 수 있는 활동도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우리나라 궁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 좋겠죠? 책 속에서 시작한 호기심이 일상으로 번지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궁궐들은 고유의 전통적인 멋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오랜 역사 또한 지니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읽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경복궁과 창덕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또 아이들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포라. 먼저 괴물들이 사는 궁궐에 나온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후 태조 이성계가 만든 궁궐이었어요. 경복궁의 경복은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곳에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후 275년 만에 복원되는 일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많은 부분이 훼손되는 시련도 겪었어요.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되어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경복궁은 광화문과 금정정, 그리고 경회루와 수정동 등 책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답니다. 아이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없이 멋진 나들이가 되겠죠. 스포라. 다음은 창덕궁의 불이 꺼지면의 배경이 된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이 만든 궁궐이에요. 처음 지어진 당시에는 법궁인 경복궁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았죠. 하지만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함께 화재로 소실돼서
이후 1610년에 다시 복원되었고 나중에 경복궁이 중건되는 1867년까지 창덕궁은 법궁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창덕궁에는 화재가 3번이나 일어나는 시련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창덕궁에도 도남문, 금천교, 부영지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궁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책 속의 해치가 봄을 기다린 것처럼 계절마다 다른 궁궐의 모습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라.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궁궐을 배경으로 한 동화를 소개해봤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한 경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주곤 하는데요. 요즘은 주로 얼마나 비싼 호텔에 갔는지, 얼마나 부모님께서 비싼 장난감을 사주셨는지 자랑하곤 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금전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한 책에 대한 정보들과 저희 스포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도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